인생의 소중한 책, 주옥과 같은 책들을 발굴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JWC 북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JWC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성공의 기준, 그리고 성공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저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도 있고, 또 성공에 대한 개념, 가치도 다르죠.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한 성공, 명예에 대한 성공,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성공, 건강에 대한 성공, 그리고 관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어떤 신과의, 본인과의 관계.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이 책은 각각의 성공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성공이라는 건 쉽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고백과 같은 이야기인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공이라는 녀석이 점점 저에게 멀어지는 것 같고, 또 잡힐 듯 잘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도 사춘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2의 사춘기처럼 성장통을 좀 심각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고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성공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찾다가 이 책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부분 반성을 하게 되었고, 또 스스로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되었던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인생의 책, 인생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은 절제 성공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카메라로 소통하고 있는 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랩탑에서 지금 이 책에 대한 정보가 올라올 거거든요. 같이 녹화를 진행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금 모니터 화면에 절제 성공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스스로 적어봤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할까?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인생책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제목부터가 여러분 좀 약간 식상해요. 절제 성공학 하면은 그냥 뻔한 내용이 뭔가 담겨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누구든지 다 아는 내용이죠. 스스로 셀프 컨트롤해서 잘 절제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렇지만요,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임팩트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반성하게 됐고, 또한 신선한 충격을 가졌었는데요. 이 절제 성공학은 제가 저만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게 되겠습니다만, 유명한 셀럽들, 예를 들면 가수 B라든지 아니면은 대기업 총수의 회장님도 이 책에 대해서는 적극 추천하고 또 자주 읽는다라고 해요. 그만큼 유명한 책인데요. 책을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에서 나오지만 교보문고에서는 이 자기개발 주간 베스트 89위 랭킹이 돼 있어요. 식상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읽고 계신다는 얘기인데요. 참조로 자기개발 랭킹은 150위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비교적 많이 팔리기도 하지만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이고요. 꼭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읽었을 때 정말 이 책은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요. 책에 대한 작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보시면요, 잠시만요, 내려볼게요. 미즈노 나온보쿠라고 하는 작가예요. 일본 분이신데요. 이분은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관상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역이라든지 사주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운명학을 연구하시는 철학자였던 것 같아요. 1757년이니까 약 250년 전에 실제로 생존했었던 인물이고, 나중에는 이분이 굉장히 그 관상을 잘 맞춰서 절대로 이제 실패하는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상학 쪽에서도 유명세를 떨치고 이분을 추종했던 제자들도 약 한 3,000명 이상 되었고요. 그 절제를 통해서 이분의 성공학이 굉장히 많은 부분한테 감명이 있었는지 나중에 이분은 그 부귀영화를 누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 많은 분들이 이분 그 미즈노 난보쿠라고 하는 이 철학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다른 분들도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조금만 줄이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저자를 아셔야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좀 쉽게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자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설명을 해볼게요. 미즈노 난보쿠라고 하는 이분은 굉장히 척박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요. 부모님은 이제 대장장이었었고, 근데 청소년기를 좀 잘 보내지 못해서 10살 때부터 이제 술도 하게 되고 폭력도 하게 되고 싸움도 하고 도박도 하고 뭐 그러다가 유흥비에 대한 어떤 탕감을 위해서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 반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보니까 밖에서 살고 있는 선량한 사람들하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하고는 정말 형상이라든지 관상이 다르더라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이제 출소를 하고 나서 나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관상에 유명한 한 스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합니다. 당신은 1년 내에 이 칼을 맞아서 죽을 상인이 어디 가서 잘 덕을 쌓으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라고. 그러면서 이 힌트를 준 거는 음식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이 척박하고 좀 거친 보리하고 그 다음에 흰콩으로 다 1년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술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분은 바닷가에서 그 미즈노 난보쿠라고 하는 사람이 뱃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도 그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지켰대요. 그래서 1년 동안 지내면서 뱃사람들이 좀 거친 게 저희들한테는 약간 편견처럼 되어 있는데 크고 작은 어떤 이슈라든지 마찰이 있었지만 이분은 거기서 상처를 입거나 해를 당하지 않고 그냥 잘 넘어갔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걸 지키고 그 스님을 다시 찾아뵀는데 스님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관상이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덕을 쌓았나요? 아니면 사람을 구하는 그런 귀한 일을 했나요? 라고 물어봤고요. 이제 거기서 알게 된 깨달음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음식을 조절하면 음식을 조절하는 걸 통해서 운명이 바뀌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고 그것이 기본 스트럭처가 돼서 성공을 위해서는 음식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음식을 잘 절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설파를 해요. 실제로 여기 책 내용에도 안에 보면은 저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네가 음식을 잘 조절하는지 안 하는지 절제하는지 안 하는지 1년 동안 두고 봤을 때 그거를 본 결과를 갖고 네가 성공하는 사람인지 성공 못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되셨죠? 제가 지금부터 절제 성공하게 대한 본문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걸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스포일러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고요. 조금씩 제가 정말로 감명 깊게 보았던 부분들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제가 이북으로 이 책을 구입을 해서 10번 정도 오디오처럼 듣고 2번 정도 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북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녹화를 진행을 하고요. 잠시만요. 녹화 들어갑니다. 운명을 만드는 절제 성공학인데, 자, 목차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계속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목차 중에서 미즈노 난보쿠라고 하는 이 저자가 어떤 분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 중에서 정말 제 가슴을 후벼 팔 정도로 저한테 영감을 줬던 부분들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혼신을 다해 한 길을 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혼신을 다해 한 길을 가라. 열어보겠습니다. 이 책이 정말 쉽고 즐겁게 익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스승에게 제자가 물어보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러이러한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대답을 해주죠. 여기 물어보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재주가 많아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있으나 아직 성공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저에게 많이 뭐랄까요, 저한테 적합한, 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재주가 제가 많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일 저런 일 좀 많이 뭔가 관심을 갖고 경험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좀 많이 이 부분을 읽고 반성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왜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시오?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줄 아시오? 언제나 작은 성공에 술과 고기를 즐기고 스스로 조그만 성취에 취하여 놀 줄은 알아도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일할 마음은 없기 때문이요. 그러니 항상 시작은 좋은 것 같아도 모든 일이 지지부진하여 끝내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요. 참을성이 없으니 작은 실패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세상을 마치는 것이라고. 사람으로 태어나 자신의 한계를 이루지 못했다면 100년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소. 살아도 그 의미가 없으니 말이요. 이런 사람은 주위의 덕을 쌓지 못해 죽어도 가까운 사람 몇몇만 저승으로 가는 길을 쓸쓸히 지킨다오.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결론이 나요. 사람이 혼신을 다해 한 길로 가고자 하면 태산이라도 뚫을 수 있는 것이라오. 한 길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소. 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오. 당신이 쓸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를 끝까지 이룬 후에 다른 것을 시작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반성이 되는데, 직업을 그렇게 많이 바꾸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은 도전을 했고 그 도전 안에서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다른 도전을 하거나 손을 댄 적이 많았다라는 스스로의 반성이에요. 이 중에서 또 굉장히 저한테는 좀 씁쓸하게 다가왔던 글귀 중에서 보시면은요, 한 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혼신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주위의 덕을 쌓지도 못했기 때문에 죽어도 가까운 사람 몇몇만 저승으로 가는 길을 쓸쓸히 지킨다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최근에 한 약 12년 정도 다녔던 직장을 이직하고 다른 데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 직장에서 소속을 오래 하고 있으면서 경조사가 있게 되면 그 사람하고 친하고 친하지 않고를 떠나서 어떤 조직이라는 구속력 때문에 경조사를 많이 참석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와이프하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 과연 그 전에 있던 직장에서 몇 분이나 오실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면 크고 작은 일들이라 하더라도 저하고의 대인관계가 가깝고 또 먼 거와는 상관없이 어떤 결속력에 있어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는 각자의 서로의 판단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250년 전에 이미 간파를 하고 말씀을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은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중연설, 대중 강의도 하시는 김미경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15년 정도 자신의 길에서 혼신을 다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에 대한 경력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말씀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한 3년 정도, 7년 정도 하면 그런데요. 이제는 좀 더 할만한데 왜 이렇게 시장에서 나를 인정을 안 해주지? 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근데 종국적으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다 아니면 정말 이 가치 있는 어떤 생산성을 내고 있다라는 인정은 15년 정도는 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반성을 했던 건 뭐냐면 성공을 난 좀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그 생각들 자체가 굉장히 조급했다라는 거고요. 한 분야에서 무언가를 완전하게 이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도 손을 대보고 저것도 손을 대보고
또 손을 대는 것뿐만이 자기의 스스로의 겸손함이 아닌 교만함으로 웬만하면 이 정도면 이뤘겠지,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는 성공을 좀 더 멀리 가게 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성찰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고 어떤 한 분야에서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좀 대단하다, 이 부분도 감명 깊었다라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노력이 성공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마음속에 항상 성공을 그리고 있지만 아직 크게 이룬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또 고백하면 눈만 뜨면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성가시고 할 정도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눈 뜨고 생활한 모든 순간, 그리고 자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성공을 얘기할 정도면 나는 뭐가 돼 있어도 좀 돼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스스로의 기대가치가 높았던 그 괴리감에 사춘기라고 하는 사춘기일 수 있는 성장통을 겪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250년 전에 한 철학자가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성공하려는 마음은 있고 그 행동이 따르지 않으니 지금대로라면 평생 성공할 수 없어. 이거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전 너무나 크게 반성을 했어요. 성공의 여부는 자신이 얼마만큼 스스로를 다스리냐에 달려 있어. 이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반성이 되거든요. 항상 모든 일에 겸손하지 않으니 성공이 따르지 않는 것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성공이 올 수 없소. 만약 그런 마음으로 입신출세를 했더라도 일시적인 성공이므로 오래가지 못하오.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 자신에겐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 노력하면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이오. 10명을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10명만큼의 성공이 따를 것이고 10명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성공이 돌아간다오. 만인보다 더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어떻겠소? 만인을 뛰어넘고 출세를 하는 사람 말이요. 많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을 실행한 사람은 반드시 뛰어난 일을 하게 되니 노력이 곧 성공이요. 간단하죠? 전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노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미칠 만큼의 어떤 다다를 만큼의 노력의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반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계속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네이션만 계속해서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실행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성공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10명 내에서 그 10명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10명 안에서의 성공인 거고, 만인 안에서의 만인보다 더 많은 행동을 하고 실행을 하면 그 만인 안에서의 성공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신 분들, 아니면 그 스포츠에서의 이 슈퍼스타들, 이런 분들 보시면 그 나라에서도 최고지만 전 세계에서도 최고잖아요. 결국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행동한 노력만큼, 그 그릇만큼 오게 되어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해줬던 글귀예요. 다음 또 제가 넘겨볼게요. 다음 목차는요, 보시면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아까 초반에 저희가 이게 성공에 대한 개념이나 성공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좀 잠깐 드려봤었는데, 저도 건강에 대한 성공도 중요하고 가족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성공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역시 이 성공에서는 돈이라는 게 빠질 수는 없잖아요. 돈을 통해서 어떤 시간의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또 제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 걱정 없이 충분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도 돈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기준에는 2022년 아니면 2037년까지 최소 30억, 최대 500억 뭐 이런 식으로 제 성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은 있으나 항상 저는 돈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25일날 만약에 급여가 들어오면 한 27일에서 28일 정도면 급여가 다 나가고 없어요. 그런 어떤 실망감 때문에 자기에게 상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지름신처럼 뭔가를 지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외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를 사거나 지를 때 그 자기의 합리화, 자기 변명을 하죠. 이거는 소비성 제품이 아니라 뭔가의 투자를 위한 것이야 라고 자기와 합리화를 하면서 돈을 써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뭔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주 일침을 가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편인데 모이지가 않습니다. 제게는 재물운이 없습니까? 자, 이 대답을 하세요. 당신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가졌던 재산마저 흩어지게 되는 것이오. 돈이라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하를 돌아다니며 세상의 모든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오.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돈을 내 수중에 머물게 하려면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돈을 소중히 해야 하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라는 이야기고, 돈이라는 것은 원래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니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다 라는 말도 하시고요. 사람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은 법이요. 돈도 소중히 여기면 다시 돌아온다오 라고 써 있어요. 실제로 돈이 좋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걸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돈을 어떻게 하면 소중히 다룰 것이고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모으고 쥐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살았다라는 반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미 들어온 돈에 대해서도 잘 관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법도 잘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세요. 일찍 일어나야 성공 운명이 된다 라는 표현인데요. 250년 전에 철학자가 이 말씀을 하세요. 일찍 일어나야 성공 운명이 된다. 근데 물론 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성공하는 분들은 좀 일찍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제가 들었던 분들 중에서도 일단은 스티븐 잡스, 애플을 창업한 분의 스티븐 잡스, 지금 현재의 CEO이신 팀 쿡도 오전 4시에 일어나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스타벅스의 창업자도 3시 반에 일어나신다고 하고요. 아침에 개 산책하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국의 유명했던 벤처 창업가 1호였던 안철수 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셨죠. 그래서 6시까지 오롯이 어떤 그 바이러스 퇴치하는 백신을 연구하셨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던 현대의 창업주이셨던 정주영 회장님도 아침 식사를 6시에 하셨다니까요. 4시에 일어나셔서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새벽 4시 반은요, 대부분 귀신이라든지 어떤 영혼이 깨는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뭔가 이렇게 영혼을 깨우는 그런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래서 그 운명이나 그 기운을 잘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250년 전에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운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써있는데요. 여러분 운수업하다, 운반하다 할 때 이동할 자의 운자예요. 그 기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너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운이라고 하는 건 기에 따라서 움직인대요. 즉, 그래서 사람의 운명, 운명이라고 써있는 명이 사람 명자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운기, 즉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라고도 부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천지의 기의 흐름이 좋으면 세상이 건전해지는 것이고,
내 몸의 기의 흐름이 좋으면 운명이 반듯해집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아주 좋은 상태에 있고 잘 운반이 되고 서큘레이션이 잘 된다라고 하면 운명 또한도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즉 그런 에너지 서큘레이션이 잘 되는 운기가 잘 돌아가는 그 시기가 아침이라는 걸 역설하세요. 해가 뜬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타고난 좋은 관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늦게 일어나거나 게으르면은 운명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해가 솟을 때의 기운은 성공의 기운을 얘기하고요. 그 기운을 받지 못하면 몸의 기, 에너지가 잘 돌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태양의 기운을 잘 받아야 되고 그 태양의 기운을 받으면 원기가 강해지고 그 강해진 원기가 운명, 즉 그 자기의 어떤 좋은 운으로 만들어지게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한 제자가 여기 또 다시 반론을 제기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좀 가난해지고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늦게까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좀 더 기운이 밝을 수 있도록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밝게 해놓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다음번에 또 나오는데 밤과 낮에 대한 에너지의 이치를 얘기를 하는데 아침 같은 경우에는 고요하기 때문에 창조적인 사고 그리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좋은 생각들 좀 포지티브한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밤일 경우에는 기의 흐름이 좀 아무래도 좀 음침하고 여기는 써있지는 않지만 센티멘탈해진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결국 늦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빈궁단명 해서요. 빈궁, 이 둘 다 가난하다는 얘기잖아요. 궁핍하다, 빈곤하다라는 뜻이고요. 또한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요, 이 글귀가 굉장히 저한테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예요. 보세요. 제가 항상 저 스스로한테 의무를 갖는 점이고 다른 분한테 가까운 저의 가족 와이프한테 물어보거든요.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설파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제자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 듣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처럼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일본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의 기업의 총수, 어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명예를 쌓아왔던 유명한 정치인들,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 중소기업의 어떤 대표라든지 아니면 조직 내에서의 꾸준하게 쭉 쌓아와서 어떤 경영진이 되셨던 이런 분들 다 보면은요 되게 말랐어요. 제가 지금 현재는 외국계에서 지금 만나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요. 보면 음식도 굉장히 거칠게 드시거든요. 거칠게 드신다는 말씀이 막 아무거나 막 드시는 게 아니라 몸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은 음식이지만 제 입 안에서 혀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척박한 음식들 있잖아요. 현미를 드신다든지 보리를 드신다든지 그리고 또 음식도 여러 가지를 드시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반성하는데 음식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오늘은 좀 덜 먹어야지 얘기하면서 또 그냥 먹게 되고요.
꼭 음식 조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술이 됐던 아니면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 이런 부분들이 다 통제가 되지 않고 아주 그냥 방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가는 그 돈들도 많을 것이고, 일단은 스스로가 정신 상태든 마음가짐이든 어떤 생활 패턴이든 이런 부분들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구나. 즉 나는 아직 말로는 계속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별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저도 이제 오늘부터는 음식을 아주 잘 정갈하게 조절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성공 체험을 하고 마음의 어떤 근육도 좀 기를 수 있고 건강도 좀 되찾아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음식을 좀 조절해 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문득 떠오르는 거는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할 수 없지만 저녁만큼은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해보자. 아니면 그게 얼마나 좀 잘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경험해보고 또 나중에 리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세요. 자녀의 운명은 부모하기 나름이다. 굉장히 반성이 많이 되는데, 여기서는 자녀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제자가 아이가 자주 아픈데 아이가 운명이 좋지 않은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전에 250년 전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의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달되지 않았고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닌데 불구하고 아이가 아프면 제가 운이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일잔치, 돌잔치가 다 그런 거고요. 얘가 운명이 뭐 건강하게 오래 살 팔자라서 100일이 지났구나, 돌이 지났구나, 또 그런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오래 건강해라는 의미로 잔치를 하거나 파티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자주 아픈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얘가 운이 좋지 않아서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250년 전에 일본의 한 철학자가 자녀의 운명은 자녀가 가지고 있는 운이 아니라 갑자기 울컥해서 죄송한데 부모하기 나름이다 라는 얘기를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린아이가 가난하고 나쁜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가 절제하면 아이의 운명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초년의 부모가 하는 바에 따라서 나쁜 운명도 좋게 바뀌는 일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근본입니다. 근본이 바로 서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바르게 됩니다. 혹시 아이에게 태어나기 전에 인연이 있다 해도 이것을 푸는 것은 부모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이 인연을 풀지 못하면 커가면서도 자신의 행동에 따라 인연의 실타래가 풀립니다. 나쁜 인연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덕을 쌓는 일입니다. 몰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계속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몰래 하는 음덕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매일 먹는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 안 되는 음식이지만 매일 절제를 실행함으로써 자손의 나쁜 인연을 풀어 아이의 가난함과 병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어느 정도 감정이 정리됐는데,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저희는 이제 큰아이가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이거든요. 부모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만큼 잘 안 따라와 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겪어봤기 때문에 그 겪은 어떤 아픔이라든지 그런 노하우라고 얘기하죠. 지혜라고 얘기하기엔 사실 너무 교만하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잔소리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존중감도 없이 뭔가 아이들에게 윽박지를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나서 치부하게 되죠. 공부할 팔자는 얘는 아닌가 보다. 아니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자기의 그 입, 아니면 그 먹거리 그릇은 타고난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약간 무책임한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왜냐면
뭐 마찰이 너무 심하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이 나오는 건 뭐냐면 그런 거조차도, 그러니까 자녀의 운명조차도 부모가 남몰래 쌓은 덕, 그런 음덕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이가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250년 전에 있었던 한 철학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제가 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덕을 쌓아야 하고 선행을 쌓아야 하고, 그리고 특히 음식에 대한 절제들도 굉장히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자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어떤 저의 행위라든지 태도나 이런 부분들도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덕을 쌓으면서 아이들을 길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볼게요. 여기 보면요,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까 초반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미즈노 남보크라고 하는 이분은 모든 성공의 기초가 음식을 절제하는 데 나온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절제에 대한, 음식에 대한 절제가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보세요.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 라는 타이틀이고요. 제자가 물어봐요. 절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으뜸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십수년 동안 관상 공부를 하면서 운명을 감정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틀리는 것이 거의 없어서 자만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괴로움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식사의 중요성을 모르고 사람의 상을 봤대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일찍 죽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래 사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반대로 관상이 나중에는 부자가 될 상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봤고요. 장수할 상인데도 불구하고 요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계속해서 이 기본적인 관상을 보면 다 맞아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그 관상하고는 180도 다른 결과값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를 보니까 운명학자로서 상이 틀린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었는데, 알아보니까 상을 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맞출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고단한 수행 끝에서 사람이 어떤 길과 흉, 그 사람이 잘 될 것이냐, 잘 되지 않을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의 근본은 식사에 있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식사가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 있는 행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보세요. 더 읽어볼게요.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에 식사의 절제 여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서 평생의 기름을 판단하니까 하나도 실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해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운명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식사를 제대로 절제하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널리 유명해지기도 하고요. 오래된 지병으로 오래 살 수 없었던 사람들도 음식을 통해서 장수하는 것을 헤아려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하루에 보리밥 3그릇을 먹는 양을 정해놓고요. 술은 아예 어릴 때는 좋아했지만 잔으로 다 딱 3잔만 먹는 걸로만 딱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어떤 글을 읽어보시면 설파할 수 있는데, 사람이 평생에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그 식사의 량이 이미 정해져 있대요. 근데 그 양을 만약에 과식을 하거나 어비유스하게 많이 빨리빨리 잡수게 되면 그것을 이미 그 명예된 거를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앞당겼기 때문에 남아있는 명 동안에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즉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서는 그 명을 다 즐기지 못하고서는 살아가다가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 물론 제 다이어트나 건강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좀 더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책은 2005년도에 출간이 됐고 10년 동안 꾸준하게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을 받는 과정에서 그 유명한 셀럽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 책을 좋아하게 되었다 라는 얘기가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적혀져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체적인 리뷰는 마지막이 좀 약간 아쉽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좀 조급했던 분들, 그리고 또 성공을 빨리 하고 싶은데 성공하지 못했던 분들,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도대체 문제였을까라고 하는 분들은 절제의 성공학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부분들이 좀 절제가 되어야 되는지 뭔가 좀 얻음이나 영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책, 인생의 주옥 같은 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